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차 된 30대 후반 주부맘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사연은 제가 밥을 더 안 퍼준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식사를 할 때마다 저한테 밥 달라 물 달라 국 달라고 시키는 게 매번 있는 일상사입니다. 남편이 밥을 더 달라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해주는 밥을 남편이 잘 먹으니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밥뿐만 아니라 국하고 물도 기쁜 마음으로 더 갖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말투는 상대방이 들었을 때 부려먹는 하인이나 종한테 시키는 식으로 말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많았어요. 밥 먹을 때 앉아서 먹기도 전에 뭐 달라고 시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를 거예요. 나 밥 더 줘. 남편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제가 겨우 앉아서 첫 술을 뜨기도 전에 자신의 밥 공기를 저의 코앞에 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 밥 먹으려고 이제 막 앉은 것 안 보여? 당신은 항상 이러더라. 밥 더 달라는 것 가지고 참네.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하고 애 밥 차려주느라 이제 막 앉았잖아. 앉자마자 달라고 하면 당연히 짜증나지. 그리고 밥통도 바로 자기 옆에 있잖아. 남편한테 밥 한 번 더 퍼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게 아니고 알았어. 밥 더 갖다 줄게. 저는 괜히 밥 한 번 더 퍼주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남편하고 신랑 이야기도 싫어서 밥 한 공기 퍼다가 주었습니다. 자, 더 퍼왔으니 먹어. 밥이 너무 많잖아. 내가 돼지야? 밥 좀 덜어. 뭐? 기껏 퍼다 가져다 줬더니만 이젠 또 덜어서 다시 갖고 오라고? 내가 당신이 얼마나 더 먹을지 어떻게 알아? 딱 보고 알아서 조금만 담아와야지.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남편의 뱃속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더 먹을지 양을 가늠할 수도 없는 건데요.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모자라서 초등학생 아들까지 가세해서 스트레오로 동시에 저를 불러대면 저는 식사 내내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화를 내봤자 쪼잔한 아내, 잔소리하는 엄마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그냥 꾹 참고 남편과 아들이 달라는 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들이 달라는 대로 공수해주고 나서 겨우 앉아서 한 술을 뜨려고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어김없이 저를 또 불렀습니다. 여보, 나 물 좀. 저는 그때까지 계속 눌러 참았던 게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정수기도 남편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밥하고 국까지 더 갖다 줬으면 물 정도는 당신이 갖다 먹을 수 있잖아. 밥 한 번, 국 한 번, 물 한 번 떠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냥 내가 싫다고 얘기를 하든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나는 종일회사에서 일하고 당신은 집에서만 가만히 놀고 먹잖아. 뭐라고? 내가 가만히 집에서 놀아. 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건 여자면 누구나 하는 거지. 지금 밥 퍼주는 것 가지고 남녀 평등 따지고 싶은 거야? 그럼 당신도 군대도 갔다 오든가. 뭐라고? 군대는 또 왜 나와?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꺼내지도 않은 남녀 평등의 군대 얘기까지 갖다 붙이는 남편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밥 먹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서 시켰습니다. 이쑤시개 달라 귀이게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먹을 만한 게 있으면 꺼내 먹으면 되는데 다시 닫고는 저보고 갖다 달라고 하지나 않나. 심지어는 새벽에는 종일 집안일 하느라 피곤해서 겨우 잠들라고 하면 저를 깨워서는 배고프다면서 라면까지 끓여달라고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입덧이 심해 입맛이 없어서 체중도 많이 빠지고 탈수 증상까지 있을 정도로 고생할 때였어요. 남편은 제가 입덧이 심해서 밥을 굶고 있든 말든 관심도 없고 자기 혼자만 아주 잘 먹고 있는 거였어요. 당신은 아주 잘 먹네. 나는 입덧이 심해서 먹지도 못하는데. 그럼 나라도 잘 먹어야지. 나도 먹지 말고 굶으라는 거야? 남편은 그러면서 심한 입덧으로 며칠 동안 거에 굶다시피 한 제 앞에서 보란듯이 치킨 2마리를 뼈도 하나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거였어요. 그때는 남편이 얼마나 얄밉고 서운하게 보이든지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입덧이 심해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추운 겨울밤에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족발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족발이 먹고 싶은데. 족발? 갑자기 이 시간에 웬 족발? 그러게. 그렇게 입맛이 없더니 족발이 땡기네. 참내.
이 추운데 무슨 족발을 사달라고 그래? 그러게. 뱃속에 아기가 먹고 싶은 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자기가 먹고 싶어 그러는 거지 무슨. 나 지금 추워서 나가기 귀찮아. 다른 남편들은 아내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 딸기든 뭐든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든 구해서 갖다 준다고 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코앞에 바로 족발 가게가 있는데도 추워서 나가기 싫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그때는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족발을 사러 저 혼자 갔다 와야만 했어요. 추운 겨울에 혼자 족발을 사들고 오는데 손도 시렵고 서러워서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런데 남편이 더 웃긴 건 제가 족발을 사와서 식탁 위에 펼쳐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방에 처박혀 얼굴도 비치지 않던 남편이 족발 냄새는 귀신같이 맡고는 어느새 기어나와서 제가 먹기도 전에 족발 몇 개를 냉큼 잽싸게 먹어버리고는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정말 화도 나고 서운해서 눈물이 나기까지 합니다. 저희 시댁에는 시아버지 형제의 시숙 되시는 어른들도 다 같이 대가족처럼 모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편은 유독 시댁에 가기만 하면 집에서 시키는 것보다도 저를 더 배로 부르며 시키곤 했어요. 문제는 남편뿐 아니라 시댁의 어르신들이며 심지어 애들까지도 밥 가지고 와라, 국 가지고 와라, 물 가지고 와라, 또 식사가 끝나자마자 과일 가져와라, 커피 타와라 사방에서 정신없이들 시키실 때면 저는 정말 다들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제대로 앉아서 밥 한 술 먹기도 어려웠어요. 하나 있는 시동생하고 동서라는 사람은 시댁에 놀러 왔는지 저 혼자 땀을 삘삘거리며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손가락 하나 몸 깜짝 안 하고 자기들 먹을 것만 열심히 먹고 있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급하게 SOS를 치면 남편은 못 본 척 시선을 돌리고 수다만 떠는 거였어요. 그럴 때는 시동생이나 시누이보다도 남편이 더 얄밉고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를 틈도 안 주고 계속 부르고 심부름시켜도 남편의 의신을 생각해서 꾹 참고 이리 뛰며 저리 뛰며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시댁 앞에서 아내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떠받들어주면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 참았던 저의 감정이 남편의 결정타의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국이 식었어. 국 좀 다시 데워줘. 뭐라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야? 당신은 아내가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걔보다도 못한 거야? 아예 여기서 물 떠다가 발도 씻겨달라고 하지 그러냐? 시댁에서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자 시어머니가 당황해 하시더니 나서서 말했습니다. 애미야, 왜 그러니? 그냥 남편이 국 좀 더 먹겠다는데 그냥 데워주면 되지. 엄마, 저 사람 원래 집에서도 저래요. 밥 한 번 먹기 더럽게 힘들다니까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정말이니? 나는 애미가 너한테 집에서 이렇게 밥도 안 주고 무시당하며 사는 줄은 몰랐다. 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자고로 여자가 밥을 퍼주고 국을 퍼줘야 맛있는 거야. 저는 갑자기 남편에게 밥도 안 주는 못된 아내, 시댁에서 어른들 공경도 안 하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러는 건 시댁 집안 내력이고 어머니도 그렇게 시집살이 해오셨다는 걸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한테는 할 만큼 했고 시댁에 와서도 일할 때 한 번도 꾀부리지 않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정말 열심히 잘해왔는데 한순간에 제가 몰지각한 며느리와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냥 시댁에서는 그냥 제가 여자니까 큰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고방식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맏며느리로 인정하고 신뢰받던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는 시댁은 아무리 잘해도 남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 편은 없고 혼자가 된 기분이었고 서러워서 울고 싶었는데 오히려 눈물은 나지 않고 저에 남아있는 자존심마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오기가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자가 마음 편하게 밥 한 번 먹어보려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밥을 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것만큼 본인이 직접 갖다 먹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밥도 못 먹고 앉자마자 밥 공기부터 내밀고 밥 달라고 하는 게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여자가 밥을 퍼주고 국을 퍼줘야 맛있다고요. 무슨 대한민국의 여자만, 그리고 아내만, 며느리만 밥을 차려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어머니는 평생 그러고 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제가 시중드는 몸종이 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들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저희 친정은 가족들이 식사 준비를 다 같이 도와줬어요.
아버지, 엄마, 오빠, 동생들 남녀 가리지 않고요. 또 식사가 다 끝나면 다 같이 식탁 정리도 나서서 도와주었고요. 서방님하고 동서는 여기 놀러 온 거야? 가만히 앉아서 남 구경하듯 먹기만 하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엄마하고 아내를 어떡 하면 부려먹을까 생각만 하고 당신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왜 그래? 저는 이참에 확실하게 여자만 부리려고 하는 이 시댁의 풍조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 그릇에 밥을 가득 담고 국이 담아있는 냄비 통째로 식탁 가운데에 놓고는 모두 들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밥은 여기다 놔놨으니 밥 더 드실 분들은 여기서 직접 퍼 드세요. 본인들이 딱 먹고 싶은 양만큼만요. 그리고 국도 갖다 놨으니 양껏 덜어다 드시고요. 물은 미리 다 따라 놓으면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 물 낭비니까 드실 분들만 각자 따라서 드세요. 그리고 커피나 차 드실 분은 포트에 물 있으니 언제든지 직접 타서 드시고요. 그리고 식사 후 치우는 것도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같이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시댁에 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당당히 선포를 해버리고는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나와보니 제가 어떻게 시댁에서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났는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날 이후 저보고 남편을 공경할 줄도 모르는 예였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저랑 갈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남편한테 밥 한 번 퍼주기 싫어하는 쪼잔한 여자랑 어떻게 살겠냐고 하면서 툭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남편하고 아들한테 밥이랑 국 등은 처음에만 퍼주고 이후에 더 먹을 때는 직접 퍼서 먹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 남편한테 그리고 시댁에서 그렇게 한 것이 과연 남편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여자의 본분을 망각한 걸까요? 저는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이나 국 한 번 더 퍼주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 아내가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니까 밥 퍼주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여자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여자의 길을 떠나서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남편이 밥 먹고 싶다는데 밥 한 번 더 퍼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세상 참 힘들게 살 여자라고 저를 예민하고 까칠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밥 한 번 더 퍼주면 그냥 단순하고 편하게 넘어가서 남편의 사랑도 받고 시집살이도 편해질 것을 제가 자초해서 괜히 일을 벌인 걸까요? 아니면 시댁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는 게 저를 위해서도 남편한테도 서로 편한 길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